2011년 당시에 윤석열 중수 이과장을 몰랐다 이렇게 답하는 내용이 등장을 한 건데요. 예. 이 검사가 피해자는 당시 윤석열 중수 이과장을 직접 알고 있었나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김만배 씨가 그 당시에 윤석열 중수 이과장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답한 부분이 기록으로 조서에 나와 있던 겁니다. 이 2달여 만에 사실상 그 신학림 전 위원장 앞에서는 형, 윤석열 형 이렇게 얘기해놓고 2달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뀐 건데 이 김 씨는 최근에는 친한 것처럼 보이려고 조미료를 친 것이었다. 이런 취지로 또다시 해명을 번복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아까 그 그래픽 좀 다시 볼까요? 이 뭐 자기가 유래할 때는 성렬이 형이고 친한 척할 때는 나중에는 그거요. 조미료예요. 조미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 두 가지의 상충되는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말이 그 김만배 씨의 진심이냐 이걸 판단하기는 뭐 쉽지는 않지만 저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맥락이 같아요. 그러니까 예. 성렬이 형이라고 하는 거하고 다른 두 개하고는 달라요, 맥락이. 그러면 2021년 9월 15일에 신학림 씨한테 뭐 성렬이 형 뭐 이렇게 내가 얘기할 수 뭐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오히려 허위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 부인했던 것 잘 모른다. 그거는 저는 그게 말이 맞다. 이제 김만배 씨 진심이다. 왜? 사실은 윤석열 그 중수이과장을 잘 알았다면 굳이 박영수 전 특검한테 부탁을 해서 조우영 씨의 변호인을 소개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그냥 진짜라 했더라도 그렇죠. 아니 그렇다면 바로 윤석열 검사한테 부탁을 했으면 될 텐데. 성렬이 형한테 바로 전화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윤석열 검사를 잘 모른다는 부분이 진심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검찰이 주목하는 쟁점이 지금 또 하나 있습니다. 문화일보 6면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른바 윤석열 커피라는 이 가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 열린 공감 TV는 윤석열은 내가 가진 카드면 죽는다. 김만배 씨의 이 발언을 어디서 보도를 먼저 했느냐? 바로 열린 공감 TV라는 건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최지영 기자. 네, 이 열린공감 TV에서 이 민주당 보도가 대선 국면에서 이제 활용이 됐다라는 건데요. 예. 이 보도에서는 녹취록에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열린공감 TV에서 윤석열이는 형이 가진 카드면 다 죽는다 이러면서 또 이후에 윤석열이 조우영 커피를 타줬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스타파 보도가 나오기 전에 그 김만배의 워딩으로 형이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는 보도가 어디서 나왔느냐? 열린공감TV. 자, 그런데 이 말이 바로 대선 TV 토론에 나와요. 실제로 이런 판례를 딱 들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할 때 그리고 선거 유세를 할 때도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때 참 듣기 거북했어요. 후보를 보고 죽는다고 했으니까.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녹취록에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오늘 보니까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가진 카드면 내가 가진 카드 한 개면 자, 보도가 나오니까 바로 일단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니까 바로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윤석열 게이트다. 보도가 나오니까 바로 자, 여러분 따라하시오. 감히 따라하기도 좀 그런 단어를 막 TV 토론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2021년 9월 15일 그 김만배 그 신학님 허위 인터뷰가 있고 나서 그 인터뷰한 사실을 김만배가 이재명 측과 공유를 했는가? 요게 이제 우리 저 포인트 아닙니까? 그런데 그 9월 15일 인터뷰라죠. 근데 9월 말에 김용과 두 차례 통화한 것은 확인이 됐고요. 또 정진상과도 통화한 게 확실시 돼 보입니다. 왜냐하면 9월 28일에 유동규 씨가 그 용인 오피스텔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습니다. 근데 압수수색 직전에 정진상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요. 근데 정진상이 유동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만배 바뀐 전화번호 좀 알려줘. 이거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9월 13일에 조선일보가 일면에 그 대장동 중앙 언론으로서는 처음으로 9월 13일자 크게 보도를 합니다. 그 다음 날 9월 14일에 김만배는 자신의 휴대폰을 부숴버리고요. 번호까지 교체를 합니다. 그 바뀐 번호를 그러니까 정진상은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유동규한테 너는 아느냐?
그러니까 그 유동규한테 그 바뀐 김만배 번호를 물어본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 김만배하고 연락할 일이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연락했을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9월 15일에 신앙님과 그 허위 인터뷰한 사실을 정진상, 김영등과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을까?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됩니다. 네. 예. 근데 저게 그 저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거거든요. 어허.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나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김만배 씨가 아까도 뭐 어디까지 김만배 씨의 말을 믿어야 되느냐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예.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김만배 씨 자기 입으로 이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만배 씨의 말 하나하나 전부 다 검증해봐야 되는 거예요. 같은 녹취에도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내 형이 가진 카드면 죽어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 대장동은 이재명 게이트라고 얘기를 한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검증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타준 것도 처음에 윤석열 검사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신학님 씨가 또 물어보잖아요. 그때는 에이 그냥 가서 그냥 커피 얻어먹고 직원이 타준 거야. 또 이렇게 얘기한 대목도 있기 때문에 그때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만 뽑아서 쓴 겁니다. 근데 유리한 걸 뽑아 쓰더라도 좀 아까 좀 논란이 됐습니다만 다른 후보들은 이런 워딩 자체를 뭐 한번 남이 얘기하면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갈 줄 수는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했었거든요.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오늘 보니까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가진 카드면 내가 가진 카드 한 개면 자, 수많은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뭐 그런 대선 국면입니다. 사실 뭐 이번에 그 신학님 씨 인터뷰만 가짜 뉴스는 아니었어요. 뭐 많은 실제로 이재명 대표도 조폭과 연루됐다 이런 가짜 뉴스에 시달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후보가 직접 나서서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라고까지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요건 좀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저 가짜 뉴스에 의도적으로 개입을 했느냐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저런 본인한테 유리한 뉴스가 나오면 누구나 어느 후보나 이걸 좀 활용하고 싶어 해요. 홍보팀에서 자 이런 뉴스 나왔습니다. 근데 저런 태도까지 보였는데 지금 가짜 뉴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뭐 모르는 일이다. 우리랑 관계없는 일이다까지만 얘기를 하거든요. 적어도 유감 표명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저 상황은 대선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에서 당시 대장동 일이 전부 녹취록에 의해서 춤을 췄습니다. 각자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왔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만배 씨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본인이 또 빠져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간 거짓말도 했고 본인 표현하면 조미료를 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었다고 보고요. 현재 이제 김만배 신앙님의 이 가짜 인터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걸 70분을 다 들어보면 대화록입니다. 그 상황에서 기타 다른 사람의 전화를 받고 주고받고 문답이 인터뷰라고 할 수 없는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신앙님 씨가 또는 김만배는 모르겠습니다. 저게 보도될 3월 6일까지 기타 민주당하고 연락을 했거나 민주당하고 이것을 공모했거나 이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 그 중간에 뒤에 나타났던 이야기도 남욱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의 진술에서 나타났고 마지막 윤석열이 커피를 타준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이런 이야기가 돌았는데 그게 유일하게 이제 음성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3월 6일 날 보도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라는 공세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그런 문제는 별도의 다른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근데 이 인터뷰를 했던 신학님 전 위원장이요. 벌써 연속해서 검찰 조사를 또 받았거든요. 근데 조사받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을 고소하겠다. 흔쾌하게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거고요. 제가 비사실 유포죄로 검찰을 고소할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유포했다는 피의 사실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검찰의 어떤 부분이 허위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부분만 밝혀주세요. 어떤 부분은 피의 사실 검토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지. 자, 일단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야, 유령이 왔다 갔다. 유령이 왔다 간 거다. 나는 거기 가본 적도 없다. 그런데 나중에 그 까마득한 30년 이상 차이 나는 후배 기자가 물었을 때 유령이라고 했는데 유령 아니었잖아요. 본인이 갔었잖아요. 이제 이런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런 걸 왜 바깥에다가 얘기하느냐. 피의사실 유포다. 고소하겠다. 아까 이재명 대표도 검찰을 고발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또 신학님 씨도 고소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피의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라는 거는요. 그 진실 게임에서 내가 졌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방어가 안 되니까 왜 이런 거를 흘리느냐 그걸 갖고 이제 시비를 걸라고 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자, 민주당의 또 다른 사건이죠. 바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이제 조금씩, 물론 아직은 당사자들은 상당 부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국면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12면 보시겠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이죠. 박용수 씨가 인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결정적인 거라고 하던데 최지은 기자, 뭘 인정한 거예요? 예, 이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이 이 박모 씨인데요. 이 어제 법정에서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6천만 원을 건넨 사실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이 박 씨는 윤 의원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2회에 걸쳐 본인에게 금품을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받은 5천만 원 그리고 또 캠프에 있던 자금 이렇게 합쳐서 6천만 원을 이정근 전 사무총장을 거쳐서 윤관석 의원에게 전했다 이런 내용도 밝혔습니다. 자, 6천만 원을 줬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은 6천만 원 맞네. 자, 20명한테 300만 원씩 20 곱하기 300, 6천 맞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돈이 그걸 돈 뿌리라고 그렇게 준 거는 또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검찰도 이제 그 봉투 20개를 형성하는 과정에 이 6천만 원이 쓰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데 다만 이 박 씨 측 변호사는 선거권자를 매수하기 위해서 금품이 제공된 것이 아니고 그 선거 도와주는 사람들의 경비를 지급하기 위한 돈이었다. 지금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겁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돈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이게 선거 자금이 아니라 단순 경비다. 뭐 선거 많이 또 신 위원님께서 치러봤으니까 이게 뭐가 선거 자금은 아니고 단순 경비예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단순 경비라는 건요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맥락상. 그리고 나중에 선관위에 우리 돈을 후원금을 얼마를 걷어갖고 얼마